송아, 송쌤과 송쌤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융합, 그리고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틀을 잡으면 먼 미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이 될 것 같지만 먼 미래에 과학에 빠지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같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자면요. 이 영상은 1호 개정의 교과서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직업들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직업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과학 관련 직업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끊임없이 과학 공부를 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잘 지켜보면서 본인이 어떤 직업을 정할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학 관련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은 과학과 관계가 깊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동차도 과학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휴대폰과 승강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이용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만큼 과학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직업 역시 직간접적으로 과학과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을 조사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과 관련된 직업 조사 사이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리어넷과 워크넷이 있습니다. 커리어넷은 교육부 제공 진로 정보망입니다. 직업 및 진학 정보, 그리고 진로 상담, 진로 심리 검사, 진로 동영상, 진로 교육 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워크넷입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만들었으며 고용정보 시스템입니다.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채용 정보,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정보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 관련 분야에는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재료입니다. 다양한 재료의 화학적, 물리적 속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는 기계 및 관련 장치의 원리와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화학은 화학물질을 분석하거나 제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탐사와 생산,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 중 대표적인 것은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으로 대부분 기초과학 분야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학 지식을 탐구하는 직업에는요, 대부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와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또한 존재하죠. 대부분 기술, 공학, 의학, 농학 등 응용과학 분야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학 물리학자는요, 첨단 의학 장비 및 방사선 등과 관련된 지식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자는 기계 부품의 설계나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이고요. 급식실에서 항상 만나는 이 영양사 선생님도요, 식품의 성분을 알고 영양과 맛을 고려해서 식단을 계획하는 과학 직업에 속해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의사소통,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대표적인 과학 직업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과학적 사고력은요, 과학적인 증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얼마나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과학적 탐구 능력은요, 실험과 조사를 실행하는 탐구 능력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는 능력입니다. 그냥 사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실제로 시행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는 능력이 과학적 탐구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력은요, 과학 지식을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요, 자신의 생각, 말, 글, 그림, 기호 등을 표현하는 능력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과학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입니다. 과학기술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관련 직업의 종류와 그런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는 과학과 융합되어 생긴 직업과 과학 관련성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발달과 함께 사회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요. 다양해지면서 여러 분야의 직업에서 과학 지식이나 과학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함께 모여 연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과학 분야가 서로 융합하면서 만들어지거나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문학 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직업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감독입니다. 과학 상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실감나고 공감되는 작품을 제작을 하죠. 조종사는 비행 관련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승객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비행 일정에 따라 항공 목적지, 연료량, 기상 조건 등을 숙지하고 항공기의 상태, 조종 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운항 일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설계 전문가는 도시 및 단지를 계획하고 사고 및 설계를 합니다. 건설된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도시 설계와 관련된 기술 자문을 하고 지형을 분석하여 시공 현장 점검 및 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금융자산 운용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전략 정보를 제공 및 계획을 세우고 운영합니다. 투자 상품도 개발하고 기금을 관리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설가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작품의 소재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트레이너는 선수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하는 기구와 몸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최적의 운동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대부분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과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과학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융합과학의 중요성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직업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웹툰을 즐겨보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은요, 종이에 만화를 그리던 것을 넘어가서요,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면서 즉각적인 이미지 수정도 가능하고 컷 편집 후에 바로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에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었죠. 첨단 과학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운송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면서 마부, 마차 제작자, 마차 수리공의 직업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동차 운전기사, 자동차 디자이너, 자동차 정비사와 같은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여 자동차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된 미래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최근 과학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공학, 사회, 예술, 문학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와 다양하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기술도 함께 발달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은 오늘날 의료 분야, 교통 및 운송 분야, 제조산업 등에 주로 쓰이고 있죠.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점점 많은 분야에 이용이 될 것입니다. 인공관절이나 다리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정밀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사람의 눈보다 정확한 로봇이 수술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렸던 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림을 그리거나 복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웹툰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결국 미래에는 거의 모든 직업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 6가지는요, 대표적인 첨단 과학기술 6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보기술은요, 영어로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합니다.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전송과 관련된 기술을 말합니다. 나노 기술은 영어로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초정밀 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1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의 크기의 물질로 구조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매우 작은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은 영어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바이오로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생명과학 지식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여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환경공학 기술은 영어로 Environment Technology라고 불립니다. 환경오염 예방이나 훼손된 환경 복원 등 관련된 기술을 말합니다. 문화 기술은 Cultural Technology로 불립니다. 문화 및 예술 산업 발전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이 6가지를 6T로 불리고 있고요. 미래 융합 신기술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군은요, 이 6가지 분야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주제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미래에는 어떤 분야의 직업이 생기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과학 관련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 친환경,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 인공지능 등과 관계가 깊은 직업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 기술이 더욱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과학과 관련된 직업은 무조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직업의 역량도 달라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시대에 맞춰 나의 진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꿈꿨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확한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과학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